반갑습니다. 콜라 중독입니다. 오늘 7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제가 요즘 매매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고 어떤 내용 정리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분할 매수와 물타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제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제가 도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도박을 좋아하는 게 제가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도박을 할 줄도 모르고 태어나서 실제로 도박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도박이라고 해봤자 명절에 가족들이랑 같이 고스톱 10원짜리 걸고 쳐보고 그 정도밖에 없는데, 도박을 좋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갬블 이제 대회나 도박 관련된 이제 실험이나 이론 같은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서도 홀덤 그랑프리 같은 대회 같은 거 해외 중계하는 걸 틀어놓고 한 번씩 심심할 때 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구체적인 규칙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장면이나 아니면 설명해주는 영상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그런 도박을 할 때 사람이 그 사람의 이제 본성이 되게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도박 얘기를 하냐. 도박의 되게 유명한 이론 중에 마틴게일 베팅법이란 게 있어요. 이제 마틴게일이란 사람 이름인데, 어, 도박에서 베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베팅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냐, 어떤 식으로 베팅하는 게 내가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높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고 이론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제가 좀 찾아본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승률이 50%이고 배당이 2배, 이제 이길 확률이 50%일 때 돈을 걸어서 막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 있는데, 이거는 심심하시면 나중에 좀 자세하게 찾아보시고,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제가 OX를 제시해요. 예,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OX를 제시를 해서,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숨겨놓고 여러분이 이게 온지 X인지 맞추면은 여러분이 건 베팅 금액의 2배를 드린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10원을 걸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맞추면 제가 20원을 돌려드리는 식으로 하고, 승률은 50% 그리고 수익률은 2배가 되는 이런 갬블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갬블이 세팅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베팅을 하냐. 그러면 이건 반복적으로 처음에 건 베팅 금액의 2배를 계속 반복해서 베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 이론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가 만약에 베팅을 하는 사람이다. 처음에 5에 10원을 베팅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맞았다. 그럼 20원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또 10원을 베팅을 해요. 근데 이번엔 X가 나와서 틀렸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는 처음에 건 돈인 10원의 2배인 20원을 5에 또 베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5를 맞췄다. 그럼 40원을 받게 되죠. 2배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 걸었던 10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었던 20원보다 제가 획득하게 되는 40원이 더 크니까 결국 저는 10원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곱하기 2의 n승으로 갔을 때 결국에는 이제 1 더하기 2에 이제 해서 여기서 이제 n 플러스 1이 되고, 이건 n이 되니까 더 크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냥 정말 간단한 수학이거든요.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간단한 수학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베팅 금액을 조절하면서 반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베팅을 하면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2배로 계속 늘리다가
제가 만약에 수익을 봤어요. 하고 한 번 맞췄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처음에 베팅 금액인 10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수열이 이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하면은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이론인데, 이 내용의 핵심적인 문제점이 있죠. 저도 이제 이런 뭐 이야기를 읽고 뭐 찾아보고 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처음에 이 마틴 루틴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마틴 루틴을 처음에 알게 되고 든 생각이, 야 이거 말이 되냐, 어떻게 이게 그럴 수가 없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베팅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 게임을 주관하는 입장이라면 50%의 확률의 갬블에서 2배의 수익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가 손해니까. 일반적인 이제 베팅에서는 2배의 수익보다 더 낮은 수익을 세팅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런 이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성립이 되려고 하면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뭐 승률 50%,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 2배, 이런 기본적인 세팅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원초적인 게 자기 자신의 자본이 무한되어야 돼요. 내가 처음에 틀리고 두 번째 틀리고 세 번째 틀리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2배씩 베팅 금액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5번 연속, 10번 연속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때도 계속해서 2배로 베팅을 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자본이 무한에 가깝게 커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10번, 20번 연속 틀리더라도 또 거기에 2배의 베팅을 해서 한 번이라도 맞췄을 때 그 이전까지의 손실을 다 만회할 수 있는 금액을 제가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나의 자본이 결국 수익까지 갈 때,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커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이제 그거를 주식에 한번 얘기를 접목을 시켜보자면, 제가 차트를 한 개 가져왔는데, 보통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잖아요. 제가 이런 자리를 눌림목으로 보고 잡아서 이 타점에서 한번 매수를 했다. 매수를 하고 나니까 진짜로 좀 올라가는 것 같네 하다가 바로 이제 하락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내가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 물을 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데서 또 양봉이 살짝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 그래 여기가 지지 라인이구나 하고 여기서 물타기를 들어가죠. 그런데 물타고 결과적으로 또 떨어졌어요. 이렇게 점점 계속 내려가.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이럴 때부터 이제 점점 머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래도 내가 만약에 비중 조절을 잘했어. 그래서 계좌에 이제 시드머니가 있고 여기에 좀 더 투자할 만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제 평단은 뭐 이 정도 가격대가 된다고 만약에 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조금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서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분할 매수의 장점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예상치 못한 하락이 나와도 밑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내 평단가를 낮추고 수익이 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는 그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데, 다른 차트, 이 차트를 한번 보고, 만약에 이 종목, 이거는 이제 분봉이거든요. 아까는 일봉이었고, 분봉상 제가 뭐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고 치면 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눌림 자리로 보고 매수를 했다. 이쪽에서 지지 라인 나오겠지 하고 매수를 들어갔는데 더 빠졌어요. 갖고 그럼 뭐 여기서 뭐 물타지, 뭐 여기서 다시 또 양봉 나오는 거 보고 여기가 지지 라인이다. 그래서 물을 타서 실제로 좀 올라가는 것 같아. 갖고 내 평단가 뭐
부근까지 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이렇게 더 크게 빠져버렸죠. 빠르게. 그러면 이때까지 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막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많아져요. 비중은 더 커졌고 이제 손실은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로. 그러면 이런 자리에 오면은 여기서 또 돌려줄 것 같은 그림이 나와요. 여기서 왠지 다시 돌려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물 타면은 여기서 물 타고 내 본전가만 와도 나가자. 그래서 물을 탔는데 약간 돌려주는 것 같이 보이다가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또 물을 타야겠죠? 그럼 또 물을 탔어요. 근데 이제 또 기간 조정 주다가 또 흘러내려요. 그럼 여기서 또 물을 타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벌써 베팅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들어갔죠. 다섯 번 이제 매매가 들어갔는데 아까 마틴 이제 루틴을 설명드리면서 말했잖아요. 처음에 건 베팅 금액의 두 배로 가야 된다. 주식 매수에서도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가 본인의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거잖아요.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건데 만약에 이때 첫 번째 자리에서 매수했던 금액대로 두 번째 자리까지는 괜찮아요. 둘 다 이제 비중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 자리로 가면은 이 첫 번째 매수했던 금액보다 더 크게, 그러니까 첫 번째 매수한 금액과 두 번째 매수한 금액이 더해진 금액을 매수해야 적어도 이 사이에 평단가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번째 매수할 때는 또 더 비중을 더 실어서, 다섯 번째 매수할 때는 이때보다 또 비중을 더 실어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간에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진짜 반등이 나와서 상승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해버리면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내가 매수할 시드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비중은 최대한으로 실어버렸고 근데 이미 마이너스는 커져 있고 여기서는 더 이상 대응의 영역이 그냥 상승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틴에서도 그렇고 이런 주식에서 분할 매수도 그렇지만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분할 매수와 물타기의 가장 큰 차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분할 매수라는 거는 본인이 처음부터 매매를 할 때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어디까지 분할 매수를 하겠다. 나는 최대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서 1차 매수를 가고 거기서 좀 더 하락하면은 2차 매수, 그리고 거기서 더 하락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비중을 좀 더 실어서 최대 3차 매수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더 추가적인 하락 추세가 나온다면 어느 구간에서는 손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계획을 짜고 시나리오 내에서 매매를 나눠서 한다고 하면 이게 분할 매수가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를 기대하고 샀는데 자기 기대와 다르게 하락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 이거는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와 물타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본인의 계획하에, 매매 계획하에 이루어지는가, 그게 아니면 이제 충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분할 매수도 결과적으로 저는 내동매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돌파 매매나 이런 거 뭐 할 때 추격 매수만이 내동매매가 아니라 이런 계획이 없는 분할 매수도 내동매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는가, 자기의 시나리오를 어디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가, 그 차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언제나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 내가 기대 수익을 바라는 만큼 기대 손실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야 된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 손절을 못하고 이제 적당히 이제 익절도 못하고
그런 데서 이제 대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대응이 안 된다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데, 대응이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수익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사고 나면은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 손절을 못 하게 되고, 적당히 수익이 나왔을 때도 더 욕심을 내면서 더 큰 수익만을 생각하다가 익절도 못하고 오히려 이제 수익을 반납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적절히 대응이 안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 언제나 처음 매매를 할 때부터 내가 이 종목을 삼으로써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바라보는 만큼 이 종목을 삼으로써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도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된다.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요. 요새 특히 이 손실이 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아무리 주식을 잘하는, 뭐 주식에 진짜 그 잘한다는 워렌 버핏도 종목을 이제 손실을 보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이제 저희 같은 개미들이 뭐 샀다고 해서 모든 종목에서 수익이 나고 모든 매매에서 수익을 날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런 손실이 난다는 것도 이런 수익을 쌓아 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그 과정 속에 포함이 되는 건데, 가끔 이제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뭐 손실이 너무 보기 싫은 거야. 이제 그 전에 수익이 연달아서 나거나, 아니면은 좀 큰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큰 손실이 나면 그 다음부터 손실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싫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손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무조건 수익을 봐야 돼, 무조건 수익에 집착하게 되고 수익만을 생각하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런 멘탈이 됐을 때 좀 오히려 더 매매가 잘 안 되고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손실을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수익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이제 매매를 진행하고 이제 멘탈도 관리하고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이제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찍은 거고요. 네, 다들 오늘 저번 주 장도 조금 불안했고, 오늘도 사실 뭐 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갭을 띄우고 좀 크게 빠지면서 장 후반까지도 계속 빠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뭐 시장이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도 뭐 모르고, 그치만 언제나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정에서 누적적으로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게 이런 멘탈 관리를 잘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조금이라도 공부 열심히 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런 데 있구나 하고 느끼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좀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좀 장이 쉽고 편한 장, 뭐 상승을 많이 한 장에서는 사실 내가 조금 실수를 하거나 좀 매매를 어설프게 해도 크게 손실이 안 나거나 오히려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장이 어렵고 까다롭고 좀 힘든 장일수록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거구나 하는 거를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배워나간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면 또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